한 일식집 근무자가 걸어가다가 선반 위에 걸쳐있던 회칼에 갈비뼈 부분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의 주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구속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동네 식당, 빵집 사장님도 1년 이상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상공인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식당 사장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편향된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러한 시각으로 작성된 글과 영상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장이 구속된다. 이제 확대 시행되어서 동네 빵집, 식당 사장도 감옥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동네 빵집 사장도 구속될 수 있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빵집이든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즉 근로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지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11조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쉽지만 사업을 하는 우리는 결국 이 조항에 기대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례를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대기업 제빵 공장 외에 동네 빵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일반인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사건인데요. 놀랍게도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식당에서 작업자가 주방 내 이동을 하던 중에 벽면 장식장 선반에 놓여있던 회칼에 왼쪽 갈비뼈를 찔리며 저혈당 쇼크, 즉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고였지만 만약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구속되고 실형을 살게 될까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회칼 등에 대해서 칼집에 넣는 등 작업도구의 정리동존을 지시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고깃집에서 퇴근하기 전 다음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밤새 고기를 초불구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마의 통풍구를 통해서 라이터로 불을 켜던 와중 가마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가마문이 강하게 열리면서 근로자의 머리를 강하게 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가 발생한 식당의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손쉽게 볼 수 있는 부착물이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을 하죠. 자, 이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을 하고 점화 전에 가마 내부에 환기 조치를 하라는 것을 교육하고 지시했다면 이 사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즉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신문의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은 약 5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노동청 수사 결과 내사 종결된 건이 50건이고 검찰 송치된 건은 170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찰에서 불기소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청 수사,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D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나왔었죠. D산업의 사고를 일으킨 동일한 독성물질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업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환기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검찰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식당에서의 사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런 사고가 난다고? 그렇습니다. 식당, 빵집 등 동네 소상공인들의 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 극히 희박하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가 644명, 그리고 그 가운데 512명, 약 80%가량이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사망자 가운데 빵집을 일부 포함하는 식료품 제조업 사망자는 12명이 있었고, 이것은 모두 공장에서의 사고였습니다. 이 중 카페나 빵집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망자는 전무했습니다. 2022년 숙박 및 음식점업 사망자는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점업 사고는 음식점 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점업 사고 사망 발생 형태를 분석한 결과 총 10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9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사고는 모두 음식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였습니다. 동네 식당, 빵집 등을 사례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새롭게 생긴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제시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공포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많은 사업주들이 손쉽게 법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고가 나도 충분히 법을 준수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정치적 이념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우리 사업주들은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사업적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점, 빵집과 같은 소상공인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